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때 아닌 생태탕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처갓땅 측량 당시에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두고 당시 생태탕집 주인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2일 문제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잘생기셔가지고 눈이 띄어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하다고 맛있는 거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심하게 캐주얼 로퍼 하나의 멋진 구도였죠. 그게 그런데 핵심 인물인 생태탕집 주인 측은 중간에 기억이 안 난다,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생태탕이다, 생태를 쓴다, 어머니 말을 바뀌었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왜 저희는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신고 있었어요. 이 얘기부터 저희 뉴스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이 생태탕 논쟁이 불거지게 된 건 오세훈 후보가 처갓땅 측량 당시에 정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나흘 동안 생태탕집 아들과 이 사장님은 어떻게 증언을 했길래 이게 좀 논쟁이 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동안 여기 이제 측량할 당시에 측량 기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부 증언이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생태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생태탕집 사장님과 그 아들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거예요. 당시에 흰 바지에 지금 특히 명품 신발을 신고 왔다. 아주 구체적으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거짓말 논쟁이 더 불붙은 거고, 또 여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물론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제 이런 식의 논쟁들이 그 어느 때 선거 때도 다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생태 지금 논쟁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또 구체적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진술의 신빙성에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왜 또 하필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라는 그 의문도 있을 겁니다. 즉 메신저가 지금 보면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건이 여러 가지 이용할 때 되면 항상 이제 스피커로 써왔던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 딸이 여기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진술도 했고 했기 때문에 바로 누가 전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왜 굳이 이 김어준 방송을 택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의 어떤 편파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 자체를 쟁점화 만들어버린 거죠. 즉 야당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하다 보니까 이 논쟁에 대한 이제 진실 공방보다는 진영 싸움으로 이 논쟁이 이제 격화돼 버리니까 이 주장도 맞고 저 주장도 맞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으로 이 주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장차장 이게 생태탕집 사장님의 증언들이 오락가락했다고 야당이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렇게 인사한 적도 없고 해서 일부 29일에 있었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것이 오늘 원래 11시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그 유튜브 이류시사와 통화할 때는 오세훈 시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리고 그 나흘 뒤에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는 그 오세훈 시장을 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반된 얘기를 사실상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회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미궁에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 와서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봤는데도 그 처음에는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지 않는 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좀 매도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측의 공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야당에서는 이 생떼탕 이렇게 비꼬면서 비판하고 있고, 오늘 인터뷰에서 생태탕 식당 사장의 아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생태탕이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어머니가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에 화가 나서 인터뷰 요청한 것이라 오늘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오늘 원래 11시에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제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일단은 당사자 본인이 밝히는 것으로는 야당이 해코지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 뭐 이제 과거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 그게 형사 사건화 되면서 사실은 경찰서에 출입을 해야 되고 본인이 그게 참고인이 됐던 아니면 피의자가 됐던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본인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야당 원내대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증언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서는 위협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본인은 기자회견을 취소하는데 내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것이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TBS에서도 그 취재 과정에 관한 이제 일부 이제 녹취 내용들 같은 것들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애초부터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하기 전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증언을 할 때 사전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은 취재가 있었고 그 언론사에서는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사전에 미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TBS 측에서 만약에 현재 그 오세훈 후보를 정말 본 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된 그런 전 과정들이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리고 그렇게 원래 최초에 언론들이 접촉해 왔을 때는 그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사실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원래 아들 딸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아들 딸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뭐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사실대로 밝히는 거다라는 과정이 일요시사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녹음된 자료들이 있는 걸 보면 뭐 그분의 해명이 아예 뭐 근거 없거나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대신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로 좀 가능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겠죠. 본인은 지금 해코지가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취소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해석입니다.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코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오세훈 후보 선대위 관계자든 해코지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위협이나 이런 거 아니면 법적인 고소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하면 해코지가 생기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서 얘기하면 해코지가 안 생깁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만약에 물리적인 위협이나 해코지를 당하면 똑같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다 고소를 당할 거라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서 얘기하나 똑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취소할 때 나 더 이상 이걸 엮이고 싶지 않고 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자회견 취소하고 그 다음에 방송 인터뷰도 안 하고 일절 입을 닫으셨다면 저도 일반인인데 지금 선거에 정치판이 휘말리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근데 기자회견 취소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허위사실 문제가 생기면 기자회견이나 뉴스공장 똑같잖아요. 그걸 듣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분을 위협한다고 하면 기자회견 했을 때나 뉴스공장 했을 때 똑같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거고 기자회견은 얘기한 다음에 기자분들이 질문을 막 할 테니까 막 계속 하실 테니까 본인한테 곤란한 질문도 답변을 해야 됐을 거예요. 저는 그 차이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오늘 이 해당 인터뷰가 라디오를 통해서 나간 뒤에 여기 화면에 보면 진성준 박영수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지인 의원이 표현한 의인은 이 생태탕집 사장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당의 선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편파적인 방송에서 나가서 이제만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기자회견도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주소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생경제연구소에 있는 그 대표라는 분은 공식적으로 서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미 또 여기서 이제 의인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윤지호 씨가 국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딱 국회 가서 거기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석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후원회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장재현 씨 사건 핵심 그렇죠. 증인 말이죠. 장재현 사건 그 증인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책도 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러고, 경찰 신변 뭐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호텔에 왜 안 재워주냐 뭐 등등해서 나중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의 뭐 차관이 여성가 돈 들여서까지 그렇게 다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지금 윤지호 씨 지금 캐나다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지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수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저 프레임으로 가져가 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바로 윤지호 프레임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는 그냥 이분한테 대해서는 그냥 바로 민주당에서는 개입 안 하고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언론 취재할 때, 다른 언론도 취재할 때 그 진술하면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인이다 그러고 민생경제연구소가 도입되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해버리고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다 취소해버리고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나 중립성을 상당히 떨어뜨려 놓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진성준 기획본부장이 오히려 저 발언 자체가 너무나 정파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 생태탕집 사장의 증언이 화두였습니다. 두 후보의 신경전, 그런데 오늘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내곡동은 왜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송파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후보 안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되고 네.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일관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역시 또 기승전 내곡동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정책은 온데간도 없고 생태탕만 남았다 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구자영 차장. 네. 원래 애초에 박영선 후보는 당과도 좀 거리를 두면서 인물론을 부각을 했는데 네. 이게 박영선 후보의 인물론에 생태탕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동일하십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생태탕과 생떼탕만 남고 박영선 후보가 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21분 도시 서울, 그다음에 수직 정원 공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묻혔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구글 트렌드 분석이라고 그 온라인 여론에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에는 박영선 후보보다 오히려 생태탕을 검색한 그 조회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보를 앞질러버리는 이슈가 돼버렸다. 이것은 후보의 장점을 가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생태탕 이슈, 물론 뭐 그게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니까 꼬집을 건 꼬집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어느 선거나 정책에 대한 그 유권자나 시민들의 관심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위법 논란에 이렇게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현 정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법한 사례들, 특히 이제 LH 투기 관련 그게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처음엔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오세훈 내곡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략 전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후보들, 이런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개인 후보들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추진해가는 게 아닙니다. 정당 대 정당으로서 이제 정책을 밀고 추진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당 전체로서의 실력 내지는 정당 전체로서의 세력의 크기 이런 걸로 정책 이슈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후보들만 남았을 때는 이런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위법 논란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밖에 될 수 없고 그 이슈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프레임 전환이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조금 의문인 게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예전에 2007년인가요?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붙었던 대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보면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죠. 이번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여론조사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하고 민주당 측에서 선거운동을 기승전 BBK에다가 선거가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정동영 후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는 하나도 없이 BBK 하다가 선거가 끝나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의 문제, 또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고 계속 내곡동 하다가 글쎄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선거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은 당시에 2007년의 대선과 지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수요일 돼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보고 싶은 건요. 그 중심에 편파 보도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교통방송에서 송출되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90분 정도 가까이를 오세훈 후보,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내곡동 의혹, 생태탕 식당 사장과 아들 인터뷰, 사장님과 아들 인터뷰,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성추문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물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 일색, 편향적이었다는 논란이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TBS라는 방송은 공영방송입니다.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이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거의 400억 가까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언론인 생활 30년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개별 언론들이 다 색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취향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지켜내야 되지만이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지켜낼 때만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이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특히 더 이런 것이 심각한 것이죠. 아니, 서울 시민들 중에서 야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여당 지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 방송에서 듣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당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여당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또 권리,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김어준의 방송에서 한 걸 보면 그냥 사실은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는 일색이에요. 저는 참 이 문제가 과연 TBS가 그동안 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교통방송 어떻게 하겠다는 하니까 TBS가 입장을 낸 게 만약 이 언론의 자유의 침해다, 표현의 침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30년 언론인 생활하면서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TBS 방송국 사장님이나 지금 이 김어준 씨나 본인은 언론이라 이야기, 저는 언론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방송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근데 여당에서 하지만 여당 분들은 다 이 방송에 출연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요, 정말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 방송의 존재 이유를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김어준 씨를 언론인으로 지키고. 네,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지금 김어준 씨 오늘 방송만 북한에서 저희가 말하는 건 아니고 2년 전 가을 조국 전 장관 씨가 꽤 뜨거웠을 때 조민 씨를 인터뷰했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논란 때 익명의 카투사 동기 인터뷰를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을 감싸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좀 고비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여권 인사들의 해명 창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조국 전 장관 때 조민 씨 인터뷰요. 인터뷰인지 아닌지 모를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터뷰에서 조민 씨의 해명을 보도하는데 그게 결국 1심 판결 기준으로 보면 다 잘못된 해명이잖아요. 제가 거짓 해명이라고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민 씨의 주장들이
뭐 조민 씨가 피고인이 된 건 아니지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재판 통해서 하나도 받아들여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 조금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뭐 제가 아침마다 찾아드는 건 아닌데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얘기들을 계속 그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송을 했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은 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뭐 아직 저 대법원까지 간 거나 1심 판결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정경심 교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전달한 거라고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금 저 전달하는 저런 내용들의 어떤 방송이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뭔가 어느 정도 좀 공영방송이라면 책임지는 자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참 그게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 직후에 그 민주당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그러니까 동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는 분명히 뭐 의혹 제기할 수 있고 뭐 공정성 논란은 있지만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매체에서 의혹이 나오면 당이 그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제로 송영길 의원이 김어준 씨 없는 공포를 이기는 오직 박영선이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도 있었는데 조상호 부대변인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죠? 그거는 뭐 정치 진영 양쪽에서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어떤 언론사들의 보도에 맞춰서 본인들이 또 그 다음날 바로 논평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쪽은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진보 매체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보도나 그 뭐 이렇게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면 그걸 또 여당이 바로 받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근데 뭐 언론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사명이 결국에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은 여당이니까 여당의 불리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또 볼 때는 선거 국면인데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너무 불리한 이슈들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또 선거 관련해 가지고 TBS에서 이른바 친여 매체라고 보통 보고 있는 TBS에서 오히려 이제 야당에게 불리한 이슈를 이렇게 계속 방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역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 해명하거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줄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출연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방의 목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단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본인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줄 때 충분히 해명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투표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난타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각자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들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중도 성향의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김영중 후보로 회귀하고 있다. 결국은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에 특별한 변수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만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유권자가 이렇게 그런 거에 속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라고. 이제 진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구자웅 차장, 금토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율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게 일각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뭐 비교적 높이 나왔고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야당 지지층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금천구는 반대로 그 서울 사전투표 평균 투표율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뭐 금천구는 여당 지지세가 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투표를 두고 이 사전투표가 야당에 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나오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렇게 볼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뭐 강남 3구의 투표율이 좀 높은데 역대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대선 때 이 강남 3구의 이 득표율을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인식되는 이 강남 3구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당 성향 또는 여당 후보, 그 여당 구청장,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 금천구 같은 곳에서는 사전투표 지지율이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덜 참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전투표가 다가 아니고요. 내일 모레 있을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렇죠. 본투표에서 과연 사전투표를 뛰어넘을 만큼의 더 많은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서 결집하느냐.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강남 3구에서 이 서울 평균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한다라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전투표에서는 금천구의 어떤 투표율이 낮았지만 본투표에서는 서울 전체 투표율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라면 여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의 높고 낮은만을 가지고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그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전투표율 얘기와 지금 선거 막판 불거진 생태탕 논쟁 얘기 뉴스톱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에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각 후보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그런데 한 표가 아쉬울 이 시점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에게 SOS를 요청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